꽃님이님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꽃님이님들 혹시 동면을 준비하시나요? 히읗히읗. 겨울잠 주무실 준비하시나요? 오늘은 항상 궁금했던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언제 먹어도 괜찮다는 상식, 시니어에게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를 보약처럼 챙겨 드시지만 저녁 늦게 먹는 그 한 줌이 오히려 혈액을 끈적이게 만들어 새벽에 혈압 변동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섭취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심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정혜영입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건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견과류는 낮에는 최고의 영양 간식이지만 밤에는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음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몸은 낮과 밤의 리듬이 완전히 다릅니다. 낮에는 활동하면서 소화 효소가 활발하게 분비되고 지방을 태우는 능력도 최고조에 달하죠. 그런데 밤이 되면 몸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소화 기능이 느려지고 간은 해독 작업에 집중하면서 지방 처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혈압 조절도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그 숨은 원리를 생활 속 사례와 함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밤에 먹으면 위험한 견과류 7가지와 건강하게 즐기는 황금 시간표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내용 처음 들으시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이웃에 사는 68세 김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수님은 늘 건강식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엔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식사도 채소 위주로 챙겨 드셨죠. 그리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호두 몇 알과 말린 과일을 꼭 드시곤 하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프로그램을 보신 이후로 빠뜨리지 않고 챙기는 습관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쯤이었을 겁니다. 김영수 님이 화장실에 가시려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시고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옆에 계시던 부인께서 빨리 발견하셔서 응급실로 가실 수 있었고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모두가 놀랐죠. 혈중 지방 수치가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져 있었던 겁니다. 담당 선생님은 처음엔 식사 패턴을 의심하셨대요. 하지만 낮 식사는 매우 건강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녁 시간대였어요.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드시던 견과류와 말린 과일이 원인이었던 겁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김영수 님은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김영수 님처럼 좋은 의도로 건강식을 챙기시면서도 시간대를 놓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견과류 자체가 아니었어요. 언제 먹느냐가 전부였던 겁니다. 저녁 이후엔 우리 몸의 소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몸이 회복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심장이 더 많이 일하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음식도 시간과 양을 지켜야만 진짜 보약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 저녁 늦게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심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황금 시간표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실제로 뇌졸중과 심혈관 위험을 높일 수 있는 7가지 견과류의 특성과 올바른 섭취 시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긋하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피칸부터 시작할게요. 피칸은 정말 고소하고 달콤해서 그냥 먹어도 좋고 디저트에 넣어도 훌륭하죠. 하지만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습니다. 피칸은 견과류 중에서도 포화지방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대한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포화지방 섭취가 많을수록 노년층의 혈전 위험이 무려 1.8배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만난 62세 박재호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박재호 님은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호두 타르트를 즐겨 드시곤 하셨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액의 점도가 평소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고 혈관이 막힐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였던 거예요. 피칸을 건강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시간대에 따뜻한 차와 함께 3알에서 5알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아침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지방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녁 8시 이후에 드시면 혈액 점도가 높아져서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에 간식처럼 피칸을 드시고 계신가요? 다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잣입니다. 잣은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죽에 넣어 먹거나 나물에 고명으로 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잣에는 오메가6 지방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메가3와의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추적 연구를 보면 오메가6과 오메가3의 비율이 높을수록 고혈압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늘어났다는 결과가 있어요. 70세 이선미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까? 이선미님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호하셔서 저녁마다 잣죽을 끓여 드시곤 하셨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드시기에도 편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밤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주 깨시게 되면서 낮에도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알고 보니 저녁에 드신 잣이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면서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준 거였습니다. 잣은 오전 간식이나 점심 샐러드에 소량만 섞어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낮 시간대에는 몸이 활동하면서 지방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녁 이후에 드시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에는 보약이지만 밤엔 왜 위험해지는 걸까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 때문입니다. 헤이즐넛도 조심하셔야 하는 견과류 중 하나예요. 헤이즐넛에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분인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낮에 드시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영양소죠. 하지만 밤에 드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압이 필요 이상으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65세 이경애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경희님은 잠들기 전에 우유 한 잔과 함께 헤이즐넛을 드시는 게 습관이었어요.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들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시고 쓰러지셨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었어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진 거죠. 헤이즐넛은 아침 식사 후에 가볍게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밤에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약과 헤이즐넛의 혈압 강화 효과가 겹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혹시 혈압이 낮은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밤 견과류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두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견과류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호두는 정말 훌륭한 영양 간식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호두는 전체 성분 중 지방 비중이 60% 이상이거든요. 국립영양연구원 자료를 보면 늦은 밤에 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들은 수면 중 부정맥 위험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올 때 호두를 몇 알 드시곤 하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밤에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활동해야 하고 심장도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는 거죠. 게다가 속쓰림이나 부정맥, 수면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두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아침 오트밀이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낮 시간대에는 호두의 오메가3가 뇌와 심장을 보호하는 최고의 영양소가 됩니다. 하지만 저녁 8시 이후에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잠 안 올 때 습관적으로 호두 드시는 분 계신가요? 피스타치오는 어떨까요? 피스타치오는 초록빛이 아름답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피스타치오는 소금에 절여진 가공 제품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수면 중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걸 방해합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혈압을 낮춰서 심장을 쉬게 해야 하는데 나트륨이 이 과정을 막는 거죠. 74세 강호준님은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밤마다 피스타치오를 즐겨 드셨어요. 짭짤한 맛이 입맛을 돋워줘서 좋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심계항진이었어요. 검사를 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이것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준 거였습니다. 피스타치오를 드시려면 꼭 무가염 제품을 선택하시고 낮에 소량만 드세요. 하루 권장량은 20알 정도인데 밤 8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소금기 있는 견과류를 주로 몇 시에 드시나요? 시간대를 꼭 체크해 보세요. 가공된 아몬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 아몬드는 괜찮은데 소금에 볶은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특히 시중에서 파는 간편 포장 아몬드는 대부분 염분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런 제품을 밤에 드시면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69세 윤경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윤경자님은 영양을 챙기시려고 매일 밤 아몬드 한 줌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잠을 설치시게 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알고 보니 가공 아몬드의 나트륨이 원인이었습니다. 무가염 제품으로 바꾸고 아침에 요거트와 함께 드시니까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아몬드를 드실 때는 꼭 포장지를 확인해서 무가염 표시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요거트나 과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도 좋고 소화도 편합니다. 가공형 아몬드는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셔야 하고 밤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혼합 견과류, 트레일 믹스를 말씀드릴게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혼합 견과류는 정말 편리하죠. 여러 가지 견과류가 섞여 있어서 영양도 다양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에 설탕, 소금, 보존료가 첨가되어 있거든요. 이런 첨가물들이 심박수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요. 2022년에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밤 9시 이후에 가공 혼합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은 부정맥 위험이 무려 7배에서 8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예요. 건강하게 혼합 견과류를 즐기려면 집에서 직접 만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가염 아몬드, 호두, 캐슈넛을 적당히 섞고 여기에 무설탕 건포도나 크랜베리를 조금 넣으세요. 그리고 밀폐용기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포장된 간식 제품은 저녁 간식으로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혹시 포장된 트레일 믹스를 언제 주로 드시나요? 이렇게 각 견과류별로 시간대와 가공 여부에 따라 위험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아셨죠?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건강하게 견과류를 즐길 수 있는 올바른 섭취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견과류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분비됩니다. 지방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능력도 최고조에 달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 견과류를 드시면 영양소는 효율적으로 흡수되고 지방은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반대로 밤 8시 이후에 견과류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간은 해독 작업에 집중하죠. 이때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먹으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혈중 중성 지방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며 혈압 조절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식사에 견과류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요거트 한 그릇에 무가염 아몬드나 호두를 5알 정도 넣어 드세요. 오트밀을 드신다면 여기에 다진 견과류를 섞으시면 됩니다. 샐러드에 잣이나 피칸을 소량 뿌리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죠. 하루 권장량은 25g 이내, 손바닥에 가볍게 한 줌 정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침 식사에 견과류가 포함되어 있나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가공 여부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견과류 제품을 고르실 때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무가염, 무설탕 원물 형태인지 여부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맛을 좋게 하려고 소금이나 설탕을 첨가하거든요. 심지어 일부 제품은 식물성 기름으로 볶거나 꿀을 입히기도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칼로리도 높고 나트륨과 당분도 과하게 들어있어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원물 견과류를 섞어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겁니다. 생 아몬드, 생 호두, 생 캐슈넛을 적당한 비율로 섞으세요. 여기에 무설탕 건포도나 크랜베리를 조금 넣으면 자연스러운 단맛도 즐길 수 있습니다. 보존료도 없고 염분도 없어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죠. 간편하지만 건강한 간식 직접 만들어 보실래요? 생각보다 훨씬 쉽습니다.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식사와 간식 사이 공복 2시간 이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음식으로 배가 찬 상태에서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까지 드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크게 됩니다. 게다가 지방 흡수가 빨라져서 혈중 지질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타이밍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지 2시간 정도 지났고 저녁 식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을 때죠. 이 시간에 출출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바로 이때 견과류 3알에서 5알 정도를 드시면 완벽합니다.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저녁까지 과식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어떤 간식을 선택하시나요?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물 없이 드시면 목에 걸릴 수 있고 소화도 느려집니다. 따뜻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천천히 씹어 드세요. 충분히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한 알 한 알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관 방법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아서 공기 중에 오래 노출되면 산패될 수 있거든요. 산패된 견과류는 쓴맛이 나고 영양가도 떨어지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거나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꼭 냉장 보관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드실 양만 소량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선한 견과류는 고소한 맛이 살아있고 영양소도 풍부하게 유지되거든요. 오래된 견과류는 맛도 떨어지고 건강상 이점도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15g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좋고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포화지방이 낮은 아몬드나 캐슈넛을 선택하세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헤이즐넛이나 피스타치오를 밤에 드시면 안 됩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견과류를 곱게 다져서 드시거나 견과류 가루를 요거트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처음 드시는 견과류가 있다면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시간과 양을 바꾸는 아주 작은 습관, 그게 평생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저녁에 드시던 견과류를 내일 아침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 드셔도 괜찮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밤 늦게 드시는 짭짤한 견과류 한 줌,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할 시간에 오히려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고 혈관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소화도 제대로 안 되니까 속도 불편하고 잠도 설치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밤에 드신 견과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을 아침에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뇌와 심장을 도와주는 든든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같은 음식인데 시간대만 바꿔도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나쁜 예부터 말씀드릴게요. 밤 10시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소금 간이 된 아몬드나 피스타치오를 한 줌 드십니다. 맛있으니까 자꾸 손이 가고 한 줌이 두 줌이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은 과다 섭취되고 지방은 혈액에 쌓이며 심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새벽에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서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좋은 예를 말씀드릴게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씻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요거트 한 그릇에 무가염 아몬드와 호두를 5알 정도 넣어 드세요. 여기에 블루베리나 바나나를 조금 추가하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드시면 오전 내내 에너지가 충만하고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견과류는 낮에 드세요. 아침이나 오후 3시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둘째, 무가염 제품을 선택하세요.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원물 상태가 가장 건강합니다. 셋째, 소량만 드세요. 하루 25g, 손바닥에 가볍게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견과류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간식이 됩니다. 뇌 건강도 좋아지고 심장도 튼튼해지며 혈관도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 작은 습관의 변화가 평생 건강을 좌우한다는 거였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냥 저녁에 먹던 견과류를 아침으로 옮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식탁에 무가염 견과류를 준비해 두시고 요거트나 샐러드와 함께 드셔보세요. 한 달만 실천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뇌졸중을 막는 저녁 식사 황금 비율 3대 2대 1 법칙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저녁 식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심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건강을 지켜나가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견과류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인가요? 저녁인가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생각이 바뀌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꽃길 빨리빨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